네,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김경민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기제 교육실습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범대 학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학기제 실습 운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학기제 실습 구체적 운영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배경은 교육부에서 지난 12월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으로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학기제 실습을 2028년도에 학기제 실습을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사대 부설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육부 지정 상설연구학교 연구과제로 실습학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목적은 학기제 교육실습 정착을 위한 교육실습생 지도 방안 연구입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학기제 교육실습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기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교육실습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운영 개요는 실습 기간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고요. 교육실습생 인원은 역사과 1명, 과학과 6명, 음악과 4명, 총 11명입니다. 실습실은 마땅한 실이 없어서 수학 교과 교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습 일지는 구글 문서에 실습 일지를 실습생과 교사가 공유하면서 서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 이외의 학교에서의 각종 연수 자료나 과제 등은 경남교육청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을 이용하여서 공유하였습니다. 운영의 흐름입니다. 먼저 3월 14일 실습생들이 학교 첫 근무를 시작하였고요. 3월부터 7월까지는 경상사대 부설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그림자 실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그림자 실습은 아까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습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교과 지도교사나 학급 지도교사의 하루의 일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밀착하고 배우고 실습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실습을 통해서 6월에 실습생 11명 전원이 수업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학기제 실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지난 2월에 학기제 실습을 실시하기로 큰 결정을 했는데, 이전에 이 학기제 실습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교나 참고할 만한 문헌 자료가 없어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두 가지가 최고 큰 걱정이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지도를 해야 할까? 그리고 한 학기 동안이나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이것이 고민이었는데 2월에 그리고 3월에 걸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 학교 학사 일정대로 실습생들과 같이 모든 활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끝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실은 이 표를 좀 사랑을 담아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 표를 만들어서 내기까지는 참 많은 아이디어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 표는 학기제 실습 운영을 위한 한 학기 지도 계획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학교 교육 과정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월중 행사나 창체 활동, 그 다음에 학교 행사 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3월에는 실습생들이 준비를 하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4월은 지도교사의 모든 모습을 밀착하면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림자 실습 기간, 5월은 소통과 배움의 기간, 6월은 성장의 기간을 거쳐서 7월 성찰의 기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내용 가로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교과와 학급과 업무나 연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학기 동안 실습생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볼 수 있도록 큰 틀을 한번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이제 학사 일정대로 저희가 표를 채운 모습입니다. 크게 3월에는 수업 참관이나 학교 경영 등을 통해서 지도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먼저 관찰하고 지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실습생들이 지도 참관 수업을 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관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한 야간을 써보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학급 경영면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아침에 조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실습생들이 개인적으로 학급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본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래포가 형성도 되기 전인데 교생 선생님들께서 먼저 와서 교생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허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생 선생님과의 래포 형성되기 전에 지도 선생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수업 참관도 하고 수업 보조교사로도 참여를 했고요. 학급 담임의 보조 역할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수업 실습과 학급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고 7월에는 학사 일정을 실습생들이 이제 미리 알고 와서 주도적으로 준교사 역할을 하면서 실습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구체적 운영 사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 이외의 학기제 실습을 운영하는 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는 경남형 미래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였고요. 여기 이 아이톡톡에 웨일 클래스라는 곳에 학기제 교육 실습방을 개설하여서 과제를 제가 제시하기도 하고 또 과제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두 번째 화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3월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학공 전체 교사 모임을 여기 아이톡톡에 있는 톡톡 유프리즘 비대면 수업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장면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습생들의 주간 실습 시간표 현황입니다. 실습생들은 주당 2.5일에서 3일 정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에서 24시간 정도 실습을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습생들이 월요일은 전체 출근을 하시지만 화요일부터는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달랐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오전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실습생들이 주마다 반복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요일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학교 현장에서는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수업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과 같은 경우에 주당 4시간인데 교생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이틀은 하나의 주제로 그 2차 시를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 2차 시는 본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니 그게 수업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중학생들 입장에서 학습 보장권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는 출근하지 않는 요일의 시간표를 본인의 시간표를 바꾸어서 4시간을 온전히 연계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매주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학기 동안 월화수 예를 들어서 3일만 출근을 하시면서 한 학기를 학교에 상주하시는 것보다 월화수목금 매주 5일을 단기간 축약해서 단기간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드는 것이 실습 기간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그 표에 들어있던 우리 학기제 실습의 구체적 운영 내용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설중학교에는 수밭이라고 하는 전학공 프로그램이 4가지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밭의 의미는 수업을 바꾸자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수업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전체 교사 수밭이, 학년 수밭이, 교과 수밭이가 있었고 더불어 학기제 실습 관련 수밭이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운영되었는데요. 실습생들도 각 교과, 학년,
그다음에 학기제 실습 수바시에 모두 동참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학기제 교육 실습 일지 작성의 예입니다.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습 일지를 한 학기 동안 계시는데 책자에 직접 기록을 하고 결제를 맞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구글 여기 드라이브에 문서를 통해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실습생과 지도교사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였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2주마다 실습생 11명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부 결제를 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한 학기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실습도 하였습니다. 보통 본교 교사들은 2월에 미리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작업이지만 이제 교생 선생님들은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월부터 5월 동안 원래는 4월까지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까지 제출 기간을 늦추어 드렸는데요. 보통 5월 실습생들은 한 단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의 수업을 준비를 하고 실습을 하는 반면에 이 학기제 실습생들에게는 한 학기 교육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식 수업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서 교과 필수 내용을 실습생 스스로 한번 선정해보고 필요하다면 교과 간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실습생들은 한 학기 교육 과정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수업을 구상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평가부에서 과정 중심 평가와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에 실습생들이 1차 고사 모의 문항 출제도 하고 그 문항에 대해서 문항 분석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실습생들이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니 문제 출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서술형 문항의 경우 본인이 출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채점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 기간 동안에 정감독 선생님과 함께 부감독으로서 참여하셔서 시험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습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5월 교사 수업 나눔 기간에는 실습생들도 본교 선생님들의 타 과목인 경우에도 참관을 하셨고 특히 동교과 수업을 참관할 때는 참가 전에는 해당 차시 지도안 야간을 반드시 써볼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 협의회 참관은 물론 참관 후에는 수업 참관록도 작성하여서 다양한 수업 관찰을 통해서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여러 가지 학교 행사 참여와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3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성행을 해서 비대면 학교 교육 과정의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때는 퇴근 후에 7시부터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온 후에 실시하자 해서 퇴근 후 7시부터 실시되었는데 실습생들은 이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예비교사로서 학급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현장 체험학습과 체육 행사 등의 보조교사로 참여하여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체육 행사와 현장 체험학습 등이 저희 학교에서는 주로 금요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는 아까 시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습생이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 공문을 보내어서 대학생들이 대학 결강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학급이 학교 교육 조직의 기본 단위이고 학생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생 자신이 꿈꾸는 창의적인 학급 경영에 대해서 학급 운영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인성안정부에서 학생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후에 상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상담과 지도를 할 때는 반드시 담임교사와 협의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비밀을 담임선생님께 털어놓진 않았지만 또 누나나 오빠같이 여겨져서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아서 그것이 실습생 본인이 이렇게 대응하기가 힘든 경우에 지도 선생님과 반드시 협의 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습생 11명 전원의 수업 공개 대표 장면입니다. 이때는 수업자 이외의 같은 교과가 아니라도 이외 10명의 실습생과 함께 지도 선생님, 교감, 교장 선생님, 지도 교수님들도 모두 참관하셔서 실습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실습생들의 학기제 실습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교사 대상으로는 실습생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내부 연수와 함께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실습생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습생 대상으로는 학급 경영이나 배움 중심 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한 연수 등 예비 교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월 1회 교장 선생님과 실습생과의 소통 연수도 가졌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학공 협의회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기제 실습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학기제 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계속 의논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협의회라서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제 실습생들이 수업 공개를 하고 난 후에는 동교과 실습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지도교수님과 같이 교과별 사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후협의회를 하니 실습생들의 수업 준비 과정서부터 수업 후에 자신의 소감, 그리고 지도교사의 지도 과정, 그리고 수업을 보고 난 후 지도 교수님 의견 등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학기제 실습을 위한 소중한 협의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 모양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마친 후에 실습생들과 지도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았는데요. 네, 실습생 입장에서 좋았던 점은 한 학기 전체 학교 교육 과정에 가정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교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네, 이 정도 되었고, 2번째는 실습생 자신의 교직관과 교육 철학 확립의 기회가 되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실무 경험 축적이 좋았던 점입니다. 조금 필요했던 점은 교육 실습 환경 개선이 필요했고, 2번째 규칙적인 교육 실습 시간 확보가 필요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시간표가 좀 조정이 되어서 불규칙적이지 않고 대학 수업과 학교 실습을 병행하니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 입장에서 좋았던 점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실습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습생들이 보조교사로서 역할이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점은 지도교사의 업무 과중입니다. 3월 초 학교가 1년 중 제일 바쁜데 학생 지도서부터 실습생까지 와서 실습생의 피드백까지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제 실습을 지도하는 선생님께는 철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생의 교과를 고른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학교에는 과학과 선생님이 4분 계시는데 실습생이 6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명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지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교사, 1실습생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인원 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적은 것 같은데요. 실습 시기의 조정 필요해서 저는 4학년 1학기보다는 3학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은 3학년 2학기가 낫지 않을까. 학교가 좀 안정된 후에 2학기에도 1학기만큼의 행사들이 있으니 2학기에 와서 실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습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군 1회 최초로 실시하느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고생한 결과가 선생님들 학기제 실습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아까 그 틀은 저희가 정말 사용해 보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